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SD 펌웨어 테스팅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 전략으로 하이퍼 스케일 테스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삼성전자 메모리 사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 이전에는 이커머스 IT 업계에서 개발자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최선두에서 기술을 끌고 나가는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개발들을 어떻게 선두주자로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개발을 저도 함께 기여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이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조직은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펌웨어 테스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데이터를 관측하고 그것을 또 보고 확인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테스팅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웨어 테스트는 결국에 모든 테스트는 다 같다. 그리고 더하여서 펌웨어 테스트 조금 복잡하지만 좀 재밌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반에 대한 내용과 SSD 펌웨어의 테스트의 근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우리가 왜 이 테스트를 하이퍼 스케일 테스트라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짝 공유하는 것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는 어떤 단어인가요? 저는 사실 테스트는 TDD나 테스트가 의미가 없다, 테스트에 대한 숱한 논쟁을 해서 그런지 하는 그런 표정이 매칭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나 그렇듯 사실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가 왜 중요할까요? ISTQB에서 얘기했었던 테스트의 7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원칙에서 얘기하듯, 테스트는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결국에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어딜 가도 결국에 다 같이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결함을 일찍 발견할수록 결함에 대해서 해결 비용은 차이가 나고, 특히 펌웨어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굉장히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의 경험에서만 비춰보더라도, 제가 과거 IT 회사에 있을 때는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 혹시 모를 에러를 이제 대비하여서 밤새 있다가 뭔가 이제 에러가 터졌다 하면 슬며시 배포해놓고 아침에 이제 해장국 먹고 퇴근하곤 했었는데, 펌웨어 같은 경우는 요새 OTA 같이 이제 펌웨어를 슬쩍 릴리즈 해주는 자동 시스템이 있어서 망정이지, 과거에는 CD, 그더 전에는 디스크, 또 USB, 파일 다운로드 등 확실히 품질을 초기에 확보해놓고 릴리즈 전에 불편한 현실인 결함을 초기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 추가 비용을 소비하지 않는 것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ISO 12207에서 세부 항목인 19, 129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펌웨어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29119는 사실 다이나믹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붙어있던 일반 소프트웨어든 설계하려는 테스트는 같고, 그 테스트 하려는 영역을 개발 영역에 다 붙여서 시프트 레프트를 해서 개발한 것과 설계한 것을 함께 테스트하는 애자일 방식을 따르거나, 과거의 워터풀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빠르게 설계 개발 테스트를 사이클을 태워보던지,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결국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든 V를 만들든 큰 V를 만들든 작은 V를 만들든 테스트는 테스트이고, 그 테스트는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펌웨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 펌웨어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저희 조직에서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객 감동을 이뤄낸다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이즈인데요. 펌웨어 테스트는 하루에도 몇백 개씩 존재하는데 사실 저는 이 조직에 오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삼성은 다양한 하드웨어 사실 갤럭시 폰이 A 시리즈도 있고 S 시리즈도 있고 추측해봤으면 알았을 건데 저는 구태여 추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 기준으로 커스터머를 보는 그런 펌웨어만 세워봐도 41 정도 되는데 삼성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B2B가 거의 메인이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양의 펌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펌웨어 테스트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표에 적어놨듯이 SSD에서 데이터가 하나가 유실된다는 것은 제가 느꼈었던 일반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유실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검색 포탈에서 데이터 결과 하나 유실되는 수준이 아니고 단 하나의 분량, 단 하나의 비트가 분량이 난다는 것은 사실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 각각 저렇게 기능이 1, 2, 3이 추가가 되고 그 기능이 추가가 된 경우에 이제 그 기능이 추가된 것을 바탕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더 작은 단위 기능으로 나누고 나는 단위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기나 스파잉이나 테스트 케이스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완성을 시키고 TDD를 하든 BDD를 하든 혹은 차후에 테스트를 만들든 기존 로직을 수정시키고 신규 로직을 추가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SSD 펌웨어도 사실 뒷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추가되는 기능이 나왔을 때 그것이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프트웨어가 얘기하는 그런 로직 검증뿐만이 아니고 제조사별 차이나 용량 차이, 메모리 셀에 대한 차이, 요구사항 차이, 낸드 신뢰성 차이, 호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회기 테스트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유실이 1비트도 용납되지 않는 단호함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SSD가 결국에는 이렇게 입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점점 더 우리 삶에 가까워지는 예를 들면 차량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삶과 점점 밀접해지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펌웨어를 조금 더 테스트 관점에서 뜯어보면 하드웨어와 근접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할이라는 레이어 단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데 실물 장비를 최대한 소프트웨어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올리고 펌웨어에서 할 레이어 단위로 기능 테스트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회기 테스트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런 테스트가 진행이 될 때 테스트 케이스들이 실행이 돼서 저희는 사실 이 테스트 플랫폼에서는 96,000시간만큼의 테스트가 매일매일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출물은 하루에 700기가 정도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96,000시간이라는 평가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분량이나 1비트의 데이터 유실도 없어야 비로소 본선 진출이 가능한 제품, 즉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제품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SSD 테스팅이 우리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그 테스트의 지향점에 그 바닥에는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하고 견고한 테스트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복잡성의 한계를 가지고 확장되는 펌웨어 그리고 또 많은 모델들이 이것저것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가 되는 펌웨어에 대해서 지탱되는 탄력성 있는 인프라 그리고 전 세계 지점에서 접근해도 무관할 정도로 인프라가 단단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인프라가 장애가 나더라도 복구가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향후 이식성이나 이식성을 위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저희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하이퍼스케일 테스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 이식성이라는 것은 뭐 다른 클라우드로 이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OS로 이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식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성과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스케일 테스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 테스트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 그리고 향후 진행되고 있는 SSD 펌웨어 테스트 시스템 인프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들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SSD 펌웨어에서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산 환경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빌드와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이에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지표를 산출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에서는 주로 젠킨스라는 오픈소스, 오픈 인프라를 사용하곤 하는데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부분이나 그리고 또 리소스 활용 관점에 있어서 젠킨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향후 HBase 하드 에코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이슈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서 HBase라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플랫폼의 배포에 대해서는 젠킨스를 사용하여서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HBase라는 데이터가 확장이 가능한 그런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굉장히 좋은 이점인데요. 더하여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서버 211대 48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머신 8대를 가지고 있어서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분산 처리를 일부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는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개선점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개선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매코 시스템을 아직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오픈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경직된 사용성으로 HBase 사용성을 풀리 이제 다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산출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버리고 있었고, 역설적이게도 물리 서버 고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맡게 됐었던 이슈인데, 저희가 이제 BCP RTO에 맞지 않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당장 장애가 났을 때 장애 대응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사실 외부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사용자 행동 분석을 패턴을 분석하곤 하지만 사용자 행동 분석 패턴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있었고, 조금 더하여서 로그나 뭐 알람 등 그런 기록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서비스 등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급한 불이었었던 모니터링 서비스부터 구축을 했는데, 적어도 장애가 났을 때 누구 하나라도 확인할 수 있게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타워를 구축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알람 매니저를 구축했고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서 구축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키텍처가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는 코어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1대
CPU에 48코어 그리고 뭐 2000코어를 그렇게 투입되어 있는 물리 서버에 반해서 이것은 리퀘스트 기반으로 서비스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고정적이고 HBase와 클라우드 간의 업스트리밍과 다운스트리밍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OSS를 이제 고려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포세이돈 OS라는 OS를 사용하여서 포켓이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런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여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분산 처리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리퀘스트 기반의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 큐 기반의 펍섭 플랫폼을 적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그나 일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서 키워드 검색 및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표들을 다 수집하여서 엘라스틱 서치나 엘라스틱 환경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구축하여서 저희가 유저 행동 패턴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꾸고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들과 같이 HBase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데이터 스트리밍 프로세스 영역에서 데이터를 분리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관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HBase가 갖고 있는 포션을 조금 더 줄이고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증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갖고 있었던 개선점 중에 물리 서버가 관리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리 서버의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내부 소유 자원과 내부 소유하지 않는 자원들을 도커팜을 두 가지로 관리하여서 도커팜에 대한 관리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코어 로직은 저희 내부의 도커팜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온프로미스로 하여서 일부 렌처나 저희 내부 기술을 통해서 도커팜을 이루고 있고 알람이나 혹은 검색 엔진이나 조금 외부로 나가도 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 저희 사내에서 제공해주는 도커팜을 사용하여서 다른 리소스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겟 RTO에 맞지 않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에서 조금 더 펑셔널 기능으로 접근하여서 최소한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만 접근하는 고유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저희가 산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산출물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있었는데 지금 지우고 있었던 그 기능에서도 조금 더 펑셔널 레벨로 접근을 하여서 지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로 접근하여서 그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서비스로 말았습니다. 서비스로 말아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부분과 작제하는 부분을 다 서비스로 말아 리텐션을 다 따로 가져가는 등의 서비스 간의 리텐션과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리텐션들 또한 다 모두가 다 따로따로 가져감으로써 데이터들을 OLAP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의 데이터가 너무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 고유한 데이터를 고유한 서비스만 접근하는 것으로써 너무 사이즈가 방대해지진 않지만 하지만 또 그게 너무 사일로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불가와 로그 등 기록 사용 불가가 있었는데요. 분석용 데이터로서 로그를 규격화했고 수집을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배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선한 것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서비스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스프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배치에 배치 프레임워크 기준이 있었는데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스프링 배치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 자체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형식을 표준화해서 서비스가 갖고 있는 표준을 갖게 하고 DB를 보게 한다든지 뭐 날짜를 보게 한다든지 시퀀스를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준을 갖게 하여서 그 표준을 내부 프레임워크로 갖게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디벨롭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점과는 별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산 처리를 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갖고 있는 아키텍처 중에 분산 처리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리퀘스트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스케일링 하도록 지금 아키텍처를 조금 더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밖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뭐 카프카나 RabbitMQ, 제로MQ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GCP나 AWS 같은 데서는 펍섭이나 뭐 아우라 DB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혹은 데이터 프로 같은 프로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회사의 상황상 그런 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프로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NCF 인프라, 오픈 인프라에서 제공해주는 오픈 인프라를 사용하여서 대신 분산 처리는 가능할 수 있도록 메시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실 과거나 현재나 뭐 아키텍처가 바뀌었다일 뿐이지 일부 혹은 저희가 기저에 갖고 있는 전략들은 유사합니다. 이 많은 테스트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 이것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몇 가지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드 변경점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해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시키기도 하고, 뭐 향후에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뭐 시간 순으로 수행시킨다든지, 이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서 그것대로 수행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추가 테스트 설계 시에 코드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는 구형 검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테스트 머신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결함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코너 케이스, 엣지 케이스, 즉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너 엣지 케이스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 고도화 같은 경우는 저희 소파트 내부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자동화 자체를 고도화하여서 저희 개발자들이 더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테스트 인프라를 고도화하여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부, 즉 테스트 인프라가 확장성을 갖게 함으로써 테스트 인프라 자체로서도 유기적이고 하이퍼스케일 테스팅 인프라를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도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혹은 또 뭐 다른 내부 각각 조직들 안에서 산출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 활용한 그 모든 시각들을 각각 원하는 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을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는 앞장에서 말씀드렸었던 테스트 V 모델에서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나온 건데요. 결국
저희가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테스트는 많은 테스트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뷰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뷰포인트를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오픈 인프라를 사용하여서, 어떨 때는 내부적인 기술 디벨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반도체라는 특수 비즈니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사실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전달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펌웨어가 뭐 이것저것 많아지고 IP나 코어들이 많아지면서 뭐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96,000시간만큼의 시간이 이제 뭐 시간의 테스트가 증명해 주듯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하지만 더 빠르고 더 개선된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니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스케일러빌리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 SSD 펌웨어는 지금 뭐 PC나 모바일 같은 그런 장비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나 저희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표준이 정말 필요한 기본 규격이 필요한 그런 플랫폼, 기본 규격이 필요한 그런 그런 펌웨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니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 플랫폼에서는 표준 규격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플랫폼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니즈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펌웨어 테스팅도 그냥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뭐 테스트를 향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인프라를 계속 발전해야겠다는 그런 발전 동력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 내에서는 뭐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적 아키텍처가 도입돼서 도커 기반의 그런 뭐 반도체의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되는데, 업계 최고의 그런 테스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적 아키텍처가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루에 11년이라는 시간의 빅데이터가 이미 데이터 레이크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반 상황은 다 갖춰져 있고, 저희는 이제 더 단단하고 더 유기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고 판단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저희 이 세션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쿨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쿨링 그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얼만큼 전달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 소프트웨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드웨어 업체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만들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쿨링을 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를 얻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OCP 작업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 OCP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발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쪽 작업들과 오픈 인프라를 사용하신 작업분들과 함께 또 같이 발표하는 그런 발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는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발표해주신 김지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